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캣컷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설정법들을 한 번에 쫙 일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캣컷을 처음 설치를 했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쭉 사용을 했더라도 캣컷이 왠지 느려지고 뭔가 뻐벅거리고 내 컴퓨터에 잘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거는 최초에 캣컷을 설정을 하고 써야 되는데 설정을 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의 성능을 100%다 활용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특히나 이 편집할 때 뻐벅거리는 증상이 발생하면 편집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늘은 그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캣컷을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설정이라고 너트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설정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요. 캐시 크기라고 돼서 이렇게 용량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면 성과라는 탭도 보일 건데 거기에 프록시라는 부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면 임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캐시는요. 여러분들이 캣컷을 사용하게 되면 안에 다양한 효과들을 사용을 하게 되실 건데 그 효과들이 전부 다 캣컷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쓸 때마다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받게 돼요. 폰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효과음이라든지 뭐 장면 전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캣컷에 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운을 받게 되는데 이 다운을 받아 놓은 것들을 다음번에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도록 저장을 해놓는 여러분들 컴퓨터 공간에 저장을 해놓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캐시라는 것들은 캣컷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점차 용량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캣컷을 계속 사용할 일이 있다. 그러면 놔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얘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용량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캐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워버렸다. 그러면 다음번에 캣컷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썼던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캣컷을 만약에 편집을 해야겠다라고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편집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 용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이 캐시 크기는 주기적으로 지우지는 말고요.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과 탭에 가시면요. 여기 자동 최적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눌러보면 없음과 그리고 스마트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없음을 눌러버리면 밑에 뭔가가 더 나오게 되고요. 스마트 최적화로 하면 보였던 뭐 스마트 리먹스라든지 이런 자동 리먹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스마트 최적화를 어지간하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이걸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오면 프록시라고 돼 있는데 이 프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캣컷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 프록시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프록시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편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원본 소스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 원본 소스하고 별개로 만약에 원본 소스가 4K였다. 4K 가지고 편집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편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 컴퓨터 사양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록시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켜놔야 됩니다. 켜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 소스를 가지고 오죠. 그 가지고 오면 이 프록시라는 파일을 만들게 될 건데 그 프록시 파일은 경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 경로를 바꿀 수는 있거든요. 이 경로가 보통 여러분들이 캣컷을 설치해 놓은 C 하드에 잡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은데 이 프록시는 말 그대로 내 컴퓨터 사양이 낮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4K가 원본이었다면 720p짜리의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로 편집을 시작해요. 그리고 내보내기, 즉 렌더링을 걸 때 원본을 가지고 렌더링을 걸어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요 프록시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나 SSD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본은 좀 느린 외장 하드 같은데 넣어 놓는다 하더라도 프록시만큼은
반드시 C에다가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프록시 크기가 지금 16.9기가라고 지금 잡혀 있는데 저도 방금 전까지 편집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안 지워지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쌓이다 보면 몇백 기가씩 잡아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이 프록시 크기를 지워주는 버튼, 옆에 쓰레기통 아이콘이 있죠.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프록시 파일을 지운다고 물어보거든요. 자,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싸그리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렌더링 캐시 크기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용량이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 자동으로 비워준다. 요거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컴퓨터 사양이 어지간하게 높지 않으면 자동 렌더링이란 이 기능은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꺼져 있어야지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갔을 때 여기 자동 최적화 있죠. 이것도 컴퓨터 사양이 낮아져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요. 안 건드리다기보다는 여기 자동 리먹스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게 안 켜져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대부분 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기 가지고 촬영을 하시겠죠. 그러면 mp4라는 파일 형식으로 보통 저장을 하게 될 건데 걔를 벗어난 파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코덱이 안 맞는 것들을 자동으로 코덱이 맞게끔 얘가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촬영을 하시거나 일반적인 우리 고프로 같은 걸로 촬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mp4 표준 파일 형식을 쓰기 때문에 얘 기능을 안 켜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을 키지 말고 꺼놔라. 꺼놔야 되는 거는 자동 리먹스, 자동 렌더링, 어쨌든 자동이라고 이름 붙는 건든 다 꺼놓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인코딩하고 디코딩이 있는데 이거는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노트북이라든지 PC가 안에 그래픽 카드가 좀 좋은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적어도 3D 게임이 자동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그래픽 카드가 깔려 있으면 이 두 가지는 켜 두시는 게 편집을 할 때 화면이 슉슉슉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GPU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서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렌더링이라든지 다 켜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없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노트북 같은 데 보면 그냥 문서나 인터넷 정도 쓸 수 있는 아주 저사양의 노트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에는 GPU가 탑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를 켜두시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꺼놔야 되고, 그래픽카드가 꽂혀 있다, 뭐 지포스 같은 건 꽂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켜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만 잘 하더라도 컴퓨터는 느려지지 않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새 편집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한번 눌러요. 자, 이렇게 하면 창이 하나 뜨죠. 자, 그러면 가져오기를 눌러가지고 내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다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오기를 하면 방금 전까지 우리가 프록시라는 걸 켜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프록시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게 어디서 보이느냐 하면 여기에 세부 정보 있죠. 아무것도 지금 클릭을 안 한 상태예요. 그죠? 뭐 이 상태에서 프록시라는 걸 보면 여기에 프록시라는 부분이 있고 미디어 트랜스코딩 파일을 바꾸고 있다라는 표시가 납니다. 그게 파일 개수에 맞게끔 이렇게 숫자가 딱 나오고 지금 몇 번째 거 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 프록시가 끝난 파일들은 여기에 프라고 붙어 있습니다. 회색 글자로. 자, 그리고 프록시가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은 앞에 전부 다 이렇게 시계 모양 프록시 설정 대기라고 돼 있는데 이 과정들이 다 끝나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코딩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 끝나야지 편집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파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편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이 굉장히 뻐벅뻐벅뻐벅거리고 글자 하나 뭐 타이핑을 하면 한참 뒤에 화면에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날 때까지, 세부 정보에서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라.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요 부분입니다. 화면 밑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 보면 요거 누르면요, 풀화질, 고화질, 중간화질, 저화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코딩, 이 프록시라는 게 완전히 해결이 된 상황에서
풀 화질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편집하거나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도 항상 풀 화질로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고화질이나 저화질 이렇게 낮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별로 안 좋은 경우에, GPU가 없는 경우에는 얘를 중간이나 저화질로 해놓으셔야지 편집을 할 때 굉장히 원활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평소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그 컴퓨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컴퓨터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쓸 때 내 컴퓨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저는 메인 컴퓨터, 편집용 컴퓨터에는 500기가 가량의 SSD를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SSD에다가 내가 편집을 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다 집어 넣어놓고 편집을 하면 여기에 원본 데이터도 있고 프록시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들이 점점 부족하게 되겠죠. 근데 이 공간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혹은 SSD에 20% 이상의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지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데, 얘를 거의 가득 채워서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캡컷에서 별 설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필요 없는 파일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편집이 끝난 그 소스들은 지우거나 따로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편집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항상 보관을 해놔야 되는 게 좋겠죠. 그럴 때 바로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용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외장 하드를 하나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하드를 여러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바깥에 이동을 하면서 노트북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출장을 간다든지 오랫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본 PC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맥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협찬을 받게 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8테라나 되는 시게이트의 버스 파워드라는 제품인데, 용량이 어마무시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 하드 중에서 가장 큰 놈이고, 무게도 제법 나갑니다. 안에 SSD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하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사이즈의 하드가 들어있다, 사실 아마 하드가 들어있는 공간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하드가 뒤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통풍구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앞부분에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작은 하드디스크를 한 두어 개쯤 이렇게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4테라짜리 두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단일 하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분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두 개를 레이드에서 넣어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뒤에 파워가 없어요. 보통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워를 또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쇼트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드가 고장날 수도 있는데, 얘는 USB 케이블 하나만 딱 꽂아서 메인 컴퓨터 본체에 꽂거나 노트북에 꽂으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컴팩트하고, 그래서 얘는 작은 사이즈보다는 용량이 좀 나가기는 하고 무게도 좀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밖에 못 들고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통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메모리 카드에 있던 파일들을 이 안으로 다 옮겨서 원본을 보관하는 용도로 저는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최신 버전이에요. 시중에 풀리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받아가지고 리뷰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버전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시게이트 제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옆에 요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요 밑에 박스 밑에 보면요, 리커버리 서비스가 제공이 돼 있죠. 사용을 하다가 하드가 뻑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얘가 해줘요. 일반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만 지급을 하고 알아서 복구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복구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고장났다 그러면 시게이트에 그냥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복구를 해서 준다는 거죠. 하드가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데이터는 뭐 파손이 된 경우라도 거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도비의 클라우드 서비스, 어도비의 모든 제품들을 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게이트에서 버스트 파워드 8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하나 받았는데, 요거 덕분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유용하고 괜찮은 그런 팁들, 영상 팁들, AI 관련 팁들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정보, 이 버스파워드에 대한 정보는 영상 정보란에 넣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구매하실 분들도 혹시나 있다면 영상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